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절망까지 갔다고 생각해 세상을 등지고 싶었지만 살다 보니 저에게 또 행운이란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고 아빠는 이혼 후에 바로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은 친할머니도 저를 돌보기는 힘드셨는지 저는 항상 구박 속에 컸어요. 저를 구박하시면서 하는 할머니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지혜미만 어쩜 그리 쏙 빼닮았냐 그래? 너 보면 아주 그년이 생각나서 참 싫다 싫어. 라고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믿고 싫었습니다. 엄마는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할머니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버리고 간 나까지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미움만 커져가더군요.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괄괄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셨습니다. 저에게도 저렇게 거친 말을 하셨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신 편이었죠. 어느 누구도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어쩌다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더러운 성격이니 며느리도 모자라 지 배 아파 낳은 자식마저도 할매를 모른 척할까. 저 손녀만 불쌍하지 불쌍해. 아유 정말 상조하기 싫은 인간이라니까. 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버림을 받았지만 저희 할머니도 자식들에게 맞아 버림을 받은 상태였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안 계신 게 더 낫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어렵고 힘든 거 똑같은데 맨날 들어야 했던 할머니의 폭언과 푸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 알바도 했고 아침에 한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하루를 정말 쪼개서 살았어요. 어차피 대학에 갈 형편도 아니었으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남자 손님들이 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얼짱이라고 소문이 났다면서 제 얼굴을 보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덕에 저는 시간당 알바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걸어오는 남자들의 구애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 거절했죠. 제 주제에 무슨 연애입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겁니다. 저만 몰랐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꽤나 잘 사는 집 아들내미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심을 사려고 이것저것 사왔고 고가의 선물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왕에 연애를 할 거라면 넉넉한 남자랑 하는 게 낫겠다고요. 속물 같아 보이시겠지만 저에게 그만큼 지겨운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게 아니고 연애할 건데 뭐 큰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방에서까지도 이 빵을 사 먹기에 줄을 설 정도였으니 정말 많이 벌었겠죠. 저도 그 가게에 갔을 때 길게 줄은 선 사람들을 보고 꽤 놀랐으니까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온 남자는 씀씀이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몸에 밴 매너도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조심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남자에게 고백을 했죠. 임신했는데 같이 병원 가고 싶다고요. 보호자만 되어달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저에게 덜컥 프로포즈를 해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자기와 같이 키우자고요. 우리 결혼하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의 든든한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죠. 물론 저희들은 밀가루 한 포대를 얻어맞고만 나왔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뻔하죠 뭐.
애미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다는 거였죠. 임신까지 해왔으니 더욱더 정떨어지다는 듯 말하더군요. 못 배워서 그런가 평범한 아가씨들은 안 하는 짓까지 해서 왔다고요. 온갖 모멸감이 드는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시댁에서 저의 존재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였죠. 하지만 뱃속에서 크는 아이와 제 손을 꼭 잡고 믿음직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남편을 믿고 그렇게 밀어붙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죠. 저는 그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은 빵집 카운터에서 결제를 할 때 저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한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제 시댁이. 그렇게 다리가 퉁퉁 붓게 일을 했습니다. 제 돈도 아닌데 줄을 서서 빵을 사러 온 인간들을 보면 너무 싫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만사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고 나서야 그나마 저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시부모님도 저에 대한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낳은 손자가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었거든요.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 아이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좀 나아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터지더군요. 바로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여자 알바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걸 저만 몰랐고요. 그 여자 알바생은 서울에서 나름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잠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이 여자 알바생의 엄마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 이미 이 여자 알바를 들일 때부터 그 어머니들 사이에는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었나 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워낙에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보니 여자가 있던 말던 크게 상관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멍청하게도 아이도 뺏기고 남편도 뺏겼습니다. 그 여자에게 빠진 남편은 아주 냉정하게 저를 버리더군요.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이때처럼 속이 아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애라고 이렇게 내쳐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 바보같이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내쳐졌습니다. 뭐 하나 받고 나오지도 못한 채로 그나마 조금 모아두었던 돈으로 월세방 하나를 잡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먹고 싶지도 않고 나 같은 것은 왜 쓸데없이 세상에 태어나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게 된 건지 그저 제가 살아있는 것이 억울하고 싫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집안에 시집을 갖다 내쳐져서인지 저에게 관심 있는 주변 분들도 참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을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월세를 내주셨던 아주머니가 어떤 아주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더군요. 뭔가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까지 날 몰아내려고 하나? 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찾으시던 분이 이분인 것 같다고요. 그럼 이야기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아줌마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뛰어와서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이제서야 내가 널 찾았어. 왜 이러시죠? 누구세요? 나는 널 낳은 엄마란다. 미안해. 그렇게 그 아줌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울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데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저 안겨 있기만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그 아줌마는 혼자서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아주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었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어디 가서 죽고 싶을 정도로 할머니는 나를 못살게 굴었단다. 그래서 내가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었다. 아빠 없이 커야 하는 너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우선은 내가 살아야만 했어. 매일같이 계속되는 폭언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게만 하는 할머니 밑에서는 너를 지킬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아빠는 이혼을 안 해주더라. 그랬겠지. 네가 생긴 것을 알고 아빠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어. 아빠는 그럼 널 낳아주고 이혼을 하던 말던 하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널 키우느라 1년은 어찌저찌 버텨냈지.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고 정말 이러다 미쳐 돌겠구나 싶어서 아빠에게 이혼하자는 약속을 이제 지키라고 했어. 그리고 널 두고 나왔어. 미안해. 엄마가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너무 미안해. 널 좀 더 빨리 찾아오고 싶었지만 친할머니가 계실 땐 엄두가 나진 않았어. 그리고 나니 널 데리고 왔을 때를 생각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었단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네. 우리 아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정확히는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강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증오심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죠? 증오심은커녕 이제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닌 내 엄마가 있다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동스럽더군요. 그간에 미웠던 감정들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품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저의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아는 채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조용히 들어주시면서 등을 토닥여주시는 엄마 품에서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시고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내가 꿈을 꾼 건가 했죠.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부엌에서 엄마가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그냥 그 뒷모습을 보는 게, 내 엄마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죽을 드시던 엄마가 앞으로 정말 잘 먹고 힘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했더니 얼마 안 돼서 이 동네 유명한 부동산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땡땡빵집 건물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조용히 제 이야기만 들어주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땡땡빵집의 건물주가 당연히 시댁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니라고, 건물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빵집이 잘 되기 전부터 이 가게를 시댁에서는 사고 싶어 했는데 이 건물주분이 절대 안 파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빵집이라 다른 데로 옮길 생각도 못하고 매년 돈을 더 추가로 주겠다고 하면서 팔라고 해도 안 파셨다네요. 그러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물주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빵집을 그 자식이 하게끔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엄마가 그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어찌저찌 그분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은 그 건물주분이 저희 엄마와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분이셨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그 건물을 받아서 자신이 갖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하는 짓이 평소에도 꼴보기가 싫어서 절대 팔지 않으셨다고요. 엄마는 그 건물주 친구분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도 그러시더군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빵집 며느리 내가 모를 것 같냐면서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네 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시세보다도 더한 금액을 주고서라도 엄마에게 팔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 건물주분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분과의 만남을 뒤로한 채 그 땡땡빵집에서 빵을 만드시는 제빵사분과 또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 아주머니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만날 수 있었죠. 혹시 연봉을 이 정도로 올려드릴 테니 우리와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물었더니 그분은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마다할 필요가 있겠냐 하시더군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질렸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엄마는 너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돈을 쓰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엄마에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냐고요. 복수도 좋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그동안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지? 엄마 돈 많아, 아가야. 엄마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뭔 줄 알아? 엄마는 꽤나 잘 나가는 보험왕이었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모았단다. 아마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엄마도 돈을 가지고 있을걸? 하며 웃어 보이시더군요.
전 그 말에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제가 세상 살다 보니 어떤 돈도 그저 벌어지는 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의 계획대로 되어갔습니다. 건물주 아주머니가 비싼 값이라도 저희에게 건물을 넘기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저희는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시댁 빵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건물주 아줌마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까지 다 같이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주셔야겠어요. 이곳은 앞으로 제가 운영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건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내로 말이죠. 시어머니였던 여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어디서 가짜 서류 같은 거 들고 와서 미쳤냐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대 때리면 맞고 경찰을 부를 생각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뛰어드시더니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땡땡빵집은 난장판이 되었죠. 빵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난리통에 나가버렸고 정말 그곳에서 남편과 그 바람난 년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까지 저희는 다 엉켜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나서 건물주 아줌마가 말씀하셨죠. 나 이 건물 얘네들한테 넘겼으니까 이젠 알아서들 서로 해결 잘하길 바래 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렇게 팔라고 몇십 년을 말했는데도 안 팔더니 이제 와서 정말 미쳤냐?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라고요. 인정 못하면 또 어쩔 건가요? 저는 저희 친엄마라고 소개하고 이 건물도 내 것이 확실하니까 일주일 이내로 짐 안 빼면 싹 다 부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황당하는 듯이 쳐다보고 남편이었던 인간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내가 일일이 다 너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너도 내 자식 두고 꺼져. 내 자식 또 넘보면 너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니들 둘이 뭐라고 살던 난 이제 상관없으니 영영 내 앞에서 사라져. 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발악을 하시더군요. 뭣도 없던 거지 같은 게 내 아들한테 어디 큰 소리냐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열받아 있던 차에 대꾸 없이 그냥 빵 만들기 위해 쌓아둔 계란을 하나씩 하나씩 시어머니 머리에 쳐서 깨트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하나 깨고 나면 다음 것 또 하나.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그냥 내 뒤에 엄마라는 백이 있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해소가 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버티고 있던 시댁 인간들을 후련하게 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강 상태를 좀 맞이하게 되었죠. 한 달 뒤쯤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바로 근처에다가 땡땡빵집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네, 돈 맛을 그리 봤는데 그걸 포기할 순 없었겠죠. 저 엄마도 그걸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땡땡빵집 자리에서 빵을 팔기 시작했죠. 땡땡빵집의 상호까지도 저희가 샀거든요. 이런 걸 뺏길 줄 몰랐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당하고만 있더군요. 유사한 이름으로 바꿨지만 관광객이나 이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은 저희 빵집이 당연히 원조라고 생각을 하며 이쪽으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원조라면 원조일 수 있죠. 그쪽 제빵사분이 저희 쪽으로 오셔서 빵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1년 정도가 흘렀네요. 참 제 인생도 파란만장했지 않나요? 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비슷한 빵집으로 본인들이 원조라고 저희 빵집 옆에서 외치고 외쳐도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고 오히려 본인들이 따라 만든 빵집으로 되어버리다 보니 화병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빵집은 점점 망해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지금은 여전히 저희 빵집은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며 시댁 내 빵집 자리에는 다른 보세 옷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 그리고 제 아들은 셋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저를 찾아와준 엄마, 절 잊지 않고 절 데려가기 위해 평생을 혼자서 돈 벌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엄마.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다고요. 엄마라면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요. 저도 제 자식에게 힘이 되는 엄마, 세상을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 엄마에게도 효도를 다하려고요. 이름만 적으면 다 알게 될 빵집이라 조금 두근거리긴 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